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임혁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위안화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투기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죠.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가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그의 참모였던 스탠리 드러큰밀러, 그리고 헤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카일 베스, 아팔로손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테퍼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위안화 가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들이 도대체 무슨 배경에서 위안화 공격에 나선 것인가 이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마침 카일 베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헤이먼 캐피탈의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베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의 편지 내용을 압축을 하면은, 아주 짧게 압축을 하면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 은행들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만간 은행들이 부실해질 것이고, 이 부실을 메우고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금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위안화 가치 하락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카일 베스의 결론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베스에 따르면은 중국은 최근 수년간 정치적으로 설정된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회 간접 자본에 많은 돈을 쓰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05년에는 수출과 투자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와 42%였는데요. 이게 2014년에는 수출은 비중이 23%로 줄어든 데 비해서 투자는 46%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이렇게 키우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 있는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바로 중국 은행들이 급속한 신용 팽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은 중국 은행들의 여신 규모가 2006년에 3조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었는데, 이게 2015년에는 34조 달러로 무려 11배가 넘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여신이 부실화되는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국중의 금융계에서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소위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은행 장부에서의 대출이 아니라 부의 자산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예금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판매하는 각종 자산 관리 상품에서 통해서 대출이 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은행이 부실화된 대출 자산을 일종의 자산 관리 회사, 신탁 회사에 떠넘긴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또 8,000개가 넘는 신용 보증 회사들이 은행에서 독자적인 신용만으로는 대출받지 못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신용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림자 금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규모가 일부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3년 동안 무려 600% 넘게 성장했다는 게 카일 베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과 함께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의 은행들도 굉장히 부실화됐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펴가지고 자본을 확충을 했는데요. 그 사례를 감안을 하면 중국은 이번에 중국 은행들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서 약 10조 달러 상당의 위안화를 찍어내야 할 것이라고 카일 베스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위안화는 저절로 달러화 대비 30% 넘게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게 카일 베스의 전망입니다. 혹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3조 달러가 넘는 사상 유일의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카일 베스는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의 산업 기반이라든지 통화량, 무역 규모 등에 맞춰서
항상 일정 정도 유동성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 기업체들이 항상 운전 자금을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적정 유동성에 대해서 IMF가 자신들이 수년간의 경험치를 이용을 해서 적정 유동성 산출 공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최소 외환 보유고는 수출의 10%, 그리고 단기 외화 부채의 30%, 총 통화의 10%, 그리고 다른 부채의 15%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공식을 중국에 적용을 해보면은 2조 7천억 달러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카일 베스의 주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중국이 지금 3조 달러 넘는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실제로는 2조 1천억 내지 2조 2천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숫자와 비교를 IMF가 산출한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미 중국의 가용 외환 보유고는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적정 보유고 외환 보유가 밑에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들이고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빚을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카일 베스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한 4가지 정도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째가 이자율을 제로로 낮춰서 은행들이 부실 대출 문제를 터지는 것을 뒤로 좀 미루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자본 시장에서 해외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가겠죠. 그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은행들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사용한다라는 것인데, 이 역시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 하락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위안화를 찍어서 자본금을 다시 채워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위안화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다시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도 재정 정책을 쓰다 보면은 중국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중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이 무역 수지 악화는 곧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카일 베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카일 베스는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베팅을 했고, 앞으로 약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걸쳐서 자신이 설파한 얘기들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임혁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